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수STV 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은 마드름이라고 하죠. 마스크 트러블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기도 너무 아프고 귀도 아프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또 이전에는 피부가 괜찮았던 분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부위에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저희도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다 여드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는 여드름도 있고 모낭염도 있고 그다음에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자극성 피부염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트러블 종류로는 크게 대표적인 게 3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여드름하고 모낭염이죠. 오시는 분들 보면 약간 구진이 있고요. 농포가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여드름이죠. 알 수 있을 건데 여드름하고 모낭염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궁금해 하실 텐데 모낭염이라는 건 뭐냐면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모낭이잖아요. 거기에 생기는 염증을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낭염이라는 거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여드름은 그 모낭염 중에서도 피아크네라는 여드름균에 의해서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상태에서 또 모공 입구가 과각화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위 개념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간별점이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압출을 하게 되면 되게 피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발생시키는 균도 말씀드렸듯이 피아크네라는 다른 균종이고요. 근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황색 포도상균 이런 균이 많겠고 압출을 해보면 피지가 나오지 않아요. 피지가 나오기보다는 거의 진물이나 약간 고름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별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자극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스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부직포도 들어가 있고 화학물질도 들어갔고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접착제 같은 성분들도 있고 이런 화학물질들이 일정 시간, 일정 농도 이상을 피부에 접촉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민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죠. 또 하나 발생하는 게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건데 이 알러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걸리는 게 알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우리가 회를 먹어도 다른 사람도 다 걸렸다면 식중독인 거고 나만 걸리면 그게 알러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도 그 마스크 성분 중에 어떤 성분에 내가 유독 예민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을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극성 피부염도 그렇고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도 그렇고 나타나는 증상은 되게 따끔거릴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 부위가 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급성 습진 경우에는 수포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지루 피부염이나 주사 같은 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가지신 분들 있죠. 근데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환기도 안 되고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니까 이런 질환들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덥죠.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대략 한 10%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드름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피지 과잉 분비잖아요. 물론 피지가 안 나오는 분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데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지가 나오는 구멍에서 막혀서 생기기도 하지만 피지가 덜 나와서 오히려 각질 같은 게 뭉쳐서 거기 입구를 막아서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또 습한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온 비말도 거기서 고이게 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습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여러 가지 세균이나 여드름 세균들이 거기서 번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피지도 많아지고 세균도 증식하니까 여드름이 발생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되고요. 또한 이런 환경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스크 성분에 때문에 자극성 혹은 알러지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고온다습한 환경이 피부 질환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던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주사 같은 게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게 심해져서 오셨을 때는 항생제 치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요인인데
균이 증식해서 아니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외용제 치료를 해서 치료할 수도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압출이나 스케일링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도포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거보다 심하다 싶으면 먹는 약을 좀 먹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대개는 요즘은 이제 보건용 마스크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면 마스크보다는 이런 피부 질환의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민하신 분들은 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그런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 마스크 안쪽에는 필터를 필히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안전한 곳들 있죠. 뭐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자주 벗어서 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피부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미니 선풍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팩 같은 거 피부에 바로 대면 또 그것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수건이나 뭐 손수건 같은 거에 싸가지고 수시로 대주셔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저녁에 가서 이제 세안을 깔끔하게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도 보면 의외로 턱 밑 쪽 이런 부위 세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볼이나 코, 이마, 미간 사이는 열심히 하시는데 턱 밑은 세안을 꼼꼼히 못 하셔서 레이저 토닝 할 때 보면 여기가 세안이 제대로 안 돼서 입자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레이저 토닝을 하면 파닥파닥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더 신경 써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우리가 계속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트러블, 알러지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